구글 설문을 한 후 그 응답값을 쉽게 정리하는 피벗 테이블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구글 설문을 학생의 응답을 전체 공개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응답을 따로 쉽게 정리해야 할 때 시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글 설문을 활용합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로그인한 후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할게요. 구글 설문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설문지를 만들고 나서 그 설문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폴더를 만들어서 분류하여 사용합니다. 새롭게 만든 연습 폴더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설문지를 만들어 두면 설문지를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 바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 텐데요.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면 방대한 양의 응답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구글 설문의 응답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스프레드시트 초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피벗 테이블로 응답값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직접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 텐데요. 설문지 응답 시트로 가서 데이터를 누른 후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먼저 데이터 범위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데이터 범위를 선택해 볼 텐데요. 데이터는 맨 추천에 뜹니다. 설문지 응답 시트의 전체 값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시트가 나오는데요. 새 시트는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존 시트는 기존 시트 선생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새 시트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트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피벗 테이블 3인데요. 그 다음에 저희는 오른쪽에 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행에 오른쪽 추가를 선택하고요. 학번을 선택해 볼게요. 학번으로 나열하기 위해서, 학번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학번을 선택했습니다. 학번으로 정리된 모습을 확인했고요. 오른쪽에 합계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오름차순을 눌러서 1번부터 10번까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를 한 번 더 누르면 그 다음에 성명을 선택합니다. 성명을 선택하면 학생들의 이름 순서대로 나열이 정렬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 표시를 다시 클릭해주면 불필요한 모습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에 추가를 클릭한 다음에 학생들의 응답값을 값별로 또 세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계 표시를 다시 한번 또 지워주도록 합니다. 네, 이제는 한 개의 반이 아닌 반별로 데이터 값을 정리해서 더욱더 보기 좋게 나누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반부터 7반까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피벗 테이블 편집기로 이동합니다. 맨 아래 필터가 확인되는데요. 필터에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필터에 추가 그리고 학번을 선택합니다. 학번으로 반별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학번을 선택한 다음에 모든 항목 표시라는 상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역삼각형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조건별 필터링이 나옵니다. 조건별 필터링을 클릭합니다. 그 아래에 그 조건별 필터링을 클릭하면 어떤 조건으로 필터 나눌 수 있는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반별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 텍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작 텍스트 바로 아래에 값 또는 수식이라는 빈 칸에 1반부터 7반까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반의 값을 나누기 위해서 1과 1, 1학년 1, 11을 클릭하고요. 하단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을 보시면 일반의 값만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반의 값을 이 시트 안에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부터 D까지 선택하는 건데요. A부터 D까지 선택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피벗 테이블 편집이 나오면 X 누르면 됩니다. A부터 D까지 마우스를 왼클릭하셔서 쭉 드래그를 D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기를 클릭합니다. 복사하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선택이 확인된 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빈 시트에, 그러니까 빈 셀 값에 붙여넣기를 할 텐데요. 되도록이면 E와 F를 건너뛰어서 약 두세 칸을 건너뛴 다음에 컨트롤 V 복사하기를 완료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값이 그대로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일반 값을 2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붙여넣기 완료한 값에서 필터, 학번, 상세로 다시 이동합니다. 시작 텍스트를 바꿔볼 건데요. 1, 1이 아니라 1, 2로 바꿔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편집기는 이 복사하거나 이 마이너스, 플러스 또는 이 값이 있는 곳, 아무 곳이나 왼쪽 클릭을 하면 피벗 테이블 편집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반의 값만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반의 값, 2반의 값 이렇게 반별로 값을 정리할 수 있죠. 끝으로 일반 값을 정리해 봤더니 일반에 이렇게 중복된 값을 발견했습니다. 한 학생이 두 번 이상 입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설문지 응답 시트로 이동합니다. 설문지 응답 시트에서 중복된 학생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F1을 눌러서 찾기로 찾을 수도 있고요. 저는 현재 함수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또 데이터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에서 필터 만들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필터 만들기를 클릭하면 필터가 만들어지고요. 줄로 된 역삼각형을 눌러서 저는 중복을 클릭할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은 성명에 이름을 클릭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클릭했더니 지금 2명의 학생이 중복된 응답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값을 삭제하면 피벗 테이블에도 반영이 됩니다. 지금 1학년 1반 13번 학생을 중복된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대로 키보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혹은 219번이라는 219번 열을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219번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행삭제가 나와서 행삭제를 누릅니다. 그래서 값이 사라졌고요. 이 사라진 값을 피벗 테이블 3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급 전체가 응답했는지 응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왼쪽에 숫자 0번을 만듭니다. A행을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왼쪽에 일렬 삽입을 클릭합니다. 2번 시트부터 2번 셀에 1부터 클릭해서 학급의 인원수 전체를 드래그로 입력을 해두면 몇 명이 응답했는지 피벗 테이블에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응답 여부 확인에 용이합니다.